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 징계에 여당은 물론 전국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청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교수님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뭐 어쨌든 어제는 어떻게든 가부간의 결론을 내는 것이 중론이었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마무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그런 중징계가 나올 거라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못했고요. 그런 합리적인 수준에서 당원들이나 국민들 그리고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처분이 나와야 되는데 좀 과도하게 또 좀 지나치게 좀 높은 중징계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어제 7월 7일자로 이 윤리위원회 징계권이 마무리됨으로써 몇 달 동안 국민의힘을 이 갈등과 분란으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예. 계속 또 혼란은 이어질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정도 수위를 예상하셨나요? 저는 경고 정도, 경고 아니면은 이제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이유로 미루지 않을까. 물론 이제 더 이상 계속 윤리위 결정을 미루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아주 안 좋잖아요. 이런 당내 분란까지 생기고 만약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가 나오면 그 이후에 수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윤리위가 물론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정당 내의 기구니까 뭐 정치적 판단 전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고나 아니면 좀 더 미루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당원권 정지가 되더라도 3개월 정도까지는 몰라도 6개월 이건 저도 뭐 예상치 못하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네. 그 당협위원장을 또 맡고 네. 계시기도 하잖아요.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뭐 속 시원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당이 좀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고 납득하기 어렵다. 당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도대체 이게 윤석열 정부 2달도 안 됐는데 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과연 이게 뒷받침이 되겠느냐라는 개탄하는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징계 사안이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바로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는 그 업자이고요.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이사직을 했던 사람이 제보에 의해서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가장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극우 유튜브에서 처음 폭로가 됐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보자가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뭐 잘못됐으니까 해명해 줄 테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해서 정무실장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는 걸 확인받고 각서를 써준 게 이제 전부 다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을 벌인 건데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오니까 우리 당내 입장 특히 이제 당에 이제 의원들도 계시고 당협위원장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당원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이준석 대표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강성 보수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태극기스러운 분들도 계시고 가세현이 그런 극우 편향에 지금 유튜브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애초부터 이준석이 싫었던 겁니다. 과거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애초부터 싫어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는 것처럼 꼬투리가 있으면 좀 끌어내려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을 굉장히 생각해서 하신 분들입니다만 그런 열성 강경 보수 지지층 분들은 이게 좀 잘 됐다, 속 시원하다, 빨리 끌어내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가 당을 압도하고 그런 과잉된 어떤 과도한 감정적 대응이 당을 지배해버리면 저는 누차 말씀드린다만 다시 국민의힘은 도로 한국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층을 견인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정부 출범 이후에 50%까지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도 45% 이상 정당 지지도 올라갔던 것은 바로 그런 강성 보수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층과 탈지보층과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거거든요. 이분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 이 국민의힘이 어디로 갈지 걱정이고 그래서 그런 강성 보수 지지층 처음부터 이준석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속 시원하다 하겠지만 당의 미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내후년의 총선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길로 지금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도 저는 후자의 생각이 가깝죠. 윤리위가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했는데 제가 뭐 그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어제 이양희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말한 건 다분히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수사 결과가 안 나와도 얼마든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처벌할 수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기분 나쁘면 징계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다분히 정치적일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고 또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했다고 하면서 뭐 윤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하는 발언이라든지 뭐 윤핵관이 기획했다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먼저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정치 입장을 가지고 들어갔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분 나쁘니까 꼬투리만 있으면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포석한 듯한 그런 해석이 가능한 발언들이죠. 예. 오늘 뭐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징계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징계 의결과 함께 즉시 권한이 정지가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근데 되는 일단 겁니까? 윤리위가 의결기구니까 예. 징계를 의결을 했어요. 근데 이 징계를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만 최종 처분권은 지금 일단 대표에게 있는 건 분명해요. 예. 단지 근데 대표가 이제 지금 이 사안의 당사자잖아요. 예. 당사자인데 대표가 지금 자신에게 내려진 불리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대표의 권한으로 처분을 무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재적 사유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대표는 빠지더라도 이 대표를 배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어떻게 결정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따라서 지금 윤리위 징계 의결을 가지고 모든 게 당장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거는 아마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권성동 대표는 이게 사고이기 때문에 네. 직무 대응으로 갈 수밖에 네. 없다. 거리의 경우에는 권한 이제 대응으로 가는데 이게 사고로 볼 때 이제 직무 대응으로 가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 직무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사후에 징계위에서 의결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완전히 지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양쪽이 이제 그 사후에 이른바 법적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예. 당내 당원 단계에 입각한 절차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이제 법원에 뭐 가처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그렇죠. 또 재심 청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윤리위에. 예.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예. 법적인 절차 그리고 당내 당원 단계에 입각한 또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건 거의 사실은 당이 시계 제로의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를 포기한 정당의 모습이에요, 사실. 물론 첫째 더 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거냐. 예. 근데 그건 이번에 윤리가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단지 이제 그 증거 인멸을 교사했느냐, 증거 인멸을 시켰느냐, 개입 또는 시켰느냐에 대한 의혹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김재 철근 정무실장이 뭐 7억 원 각서 써줬다는 거 그거였는데 아무튼 팩트는 모르는 상태에서 결론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단지 이제 김미재 그 정무실장이 징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러면은 그 7억 원짜리나 되는 그 각서 써줬겠는가 이준석 대표의 그 지시나 그런 예. 개입 없이. 근데 이준석 대표는 몰랐다고 이제 해명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소명을 했던 건데 그걸 이제 윤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럼 이제 팩트 관계, 사실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일단 법원에 최종 이제 검찰에 또는 경찰, 검경 어떤 수사기구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윤리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약간 다른 이제 트랙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결국은 저는 파워 게임이라고 보는데 파워 게임이라고 하기엔 신윤 그룹의 힘이 너무 세다 이게. 파워 게임은 좀 대등할 때 이게 파워 게임 또 권력 게임이란 말이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건 어쨌든 권력이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그룹들의 영향력이 저는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암묵적으로. 그게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직접은 예. 윤리위에 어떤 영향을 행사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 해라라고는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정당 내에서 당 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암묵적인 그런 소통은 있지 않았겠어요? 좀 그렇게 봐요. 그런 저의 추론인데 바로 그래서 이게 예. 정치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승복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계속해서 이준석 당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과 관련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걸 또 하게 된다면 인용 확률이 높은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잖아요. 예. 그랬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고 즉각 인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 전례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도 이준석 대표도 뭐 당헌 당규에 따른 자신의 권리로서의 재심 청구를 뭐 당연히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른바
이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이 처분에 대해서 당분간 본안이 해결돼서 본안이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직무정지라고 하는 것들을 취소하는 것을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예.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제가 오면서 법조인들하고 좀 물어보니까 네.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로 다시 복귀할 때 그 취소 가처분이 인용된 이유는 본안이 아직 판결이 안 나 있지만 예. 본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중요한 공적 역할들을 일방적으로 뺏기는 것은 피해 당사자의 권리가 제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안 나오기 전에 일단 가처분 그 인용을 받아주는 건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것이 있고 6개월 동안에 뭐 수사기관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그다음에 윤리위의 징계라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뺏겨버렸을 때 네. 당대표라는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가 심대하다고 생각하면 인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건 검찰총장은 공직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지만 이것도 가능하겠느냐. 정당이라는 자발적 결사체인데 이야기합니다만 자발적 결사체를 하더라도 이건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판례가 교회 같은 자발적 결사체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종교 예. 집단 같은 데서도 이 쟁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당회 사이에 그 예. 분쟁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비슷하게 이 취소 가처분 신청이 즉각 받아들인 경우가 판례가 많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정당이라는 자발적 결사체를 하더라도 공천과 관련된 거에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또 신청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는 법에 정한 절차와 권리에 따라서 이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한다면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하더라도 6개월 지나면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법이 정한 그 테두리 내에서 또 가처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대응을 원칙적으로 하되 조용히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전에 보면 어디 광고 중에 나온 그 광고 모토이기도 합니다만 조용히 강하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조용해야 지금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저기서 뭐 SNS 하고 방송하고 인터뷰하고 떠들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이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계시면 6개월 뒤에 국민들의 판단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다시 회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비대위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내가 여기 가만히 있다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파워 게임이라고 하기엔 한쪽이 너무 강하고 한쪽이 너무 약해요. 지금 사실 당 대표가 원래 강해야 되는데 당 대표가 좀 고립이란 단어까지는 아직 뭐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으나 거의 고립무원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물론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드는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뭐 김용태 뭐 최고라든지 아까 방송에 잠깐 나왔는데 그 김재섭인가 예, 전 전 비대위원. 비대위원 뭐 예. 그런 그분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세력들이 양쪽에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뭐 그 부분을 뭐 이제 윤핵관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예. 신윤그룹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전 그 세력이 굉장히 더 강한 것 같아요. 6개월 후에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효력 정리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고 또 당내에서 재심 신청도 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당 대표 또는 이제 다른 인사에 의해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네. 이런 것도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한 이제 판단 그리고 당내 다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6개월 지나면 당원권이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예. 대표 복귀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6개월 지나고 과연 그러한 정치적 에너지가 정치적 동력이 살아 있을 것인가? 지금도 이렇게 이 상태에서도 결국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생각보다 좀 중징계라고 느껴지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6개월 후에 어떻게 될까? 결국은 중요한 건 여론의 향배입니다. 여론의 향배고 만약에 이 이후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더 떨어지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같이 동반 하락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겠죠. 있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게다가 2030의 우리 2030 이제 세대별로도 여성과 남성의 지지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2030의 지지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그 국민의힘이 보수 우양우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여론이 이제 살아나서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 동료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네. 적어도 지금으로 봐서는 6개월 이후에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1개월 후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대표로서는 최대 위기다. 어쨌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결국 여론을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의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녹취 하나만 좀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말 한마디가 당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대선 승리 4개월 만에, 지방선거 승리 1개월 만에 다시 당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하여 언론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지혜와 의지를 모을 시간입니다. 당이 과거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아니라 원내대책회의였고요. 그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당 윤리위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선당 후사 앞서 강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윤리 결정에 났기 때문에 윤리 결정을 최고위원회에서 특히 당대표의 권한으로 보류하거나 뒤집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는 해석 자체도 분분하고. 왜냐하면 당대표가 권한을 갖고 징계 처분을 보류하거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대표가 징계 대상자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재심은 그건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심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재심 청구를 해도 윤리위에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다른 큰 변화는 없을 뭔가 겁니다.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그 이상은. 변화는 없을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사를 통해서 법원에 당원권 정지, 효력 처분 중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걸로 하고 본인은 어디 해외에 잠깐 나가 계시거나 아니면 전국을 돌면서 입을 닫고 조용히 정말 나는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지금 팽당했는데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하면서 네. 더 이상 싸움을 확대하거나 전선을 확대하지 말고 조용히 저는 일단 승복하되 조용히 있으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면서 단호하고 강하게 자기 입지를 다지는 것이 6개월 뒤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전에 민심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 일주일 안에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예. 과연 이준석 당대표를 저런 식으로 몰아냈다고 보이는 이른바 친윤계의 검은 그림자가 과연 옳다고 보는 것인지 제가 그걸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예. 아니면 정말 30대 젊은 당대표가 됐는데 너무 그동안 설쳤다, 너무 행태가 좀 언동이 너무 신중치 못했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국민 여론이 강한 건지 그건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행보가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도 그 당시에 직무정지했을 때, 가처분 신청했을 때는요, 본인은 한마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리인만 통해서 행정법원에 갔을 때만 그 대리인 변호사가 몇 마디 입장문 낸 걸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에 국회 의결에 걸쳐서 탄핵이 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 바로 그러한 모습, 조용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국민의 분위기와 국민의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 성찰과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 이것이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지, 여기서 똑같이 여기저기 폭탄 던지고 계속 싸우고 사람들 모으고 말하고 인터뷰하면 이 싸움이 또 불리하게 좀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무게감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윤리위가 열리는 중이었던가요? 아마 비슷한 시간대였던 것 같은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 징계까지 오는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다라는 보도였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전 자세히 못 봤어요. 네. 나중에 봤는데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친윤 그룹이나 다른 어떤 당내 다른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윤리위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중징계를 내리게 했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추론의 영역이에요. 예. 보도가 뭐 JTBC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예. 그건 알 길이 없고 단지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너무 과하다. 그리고 지금 친윤 그룹이 너무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거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이제 기사를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어쨌든 간에 성상납 의혹까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이때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던 것만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김정무 실장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건 사실 또 맞는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불리하다고 봐요. 제가 여론의 향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론도 이제 갈리겠죠. 갈리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볼 때는 지지율이 결국 이제 관건이 될 것이고 예. 물론 윤 대통령은 지지율 별로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 그런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가 또 젊은 세대라도 결국 그러면 성상납 의혹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여론 형성될 수 있어요. 네. 그 어떻게 어디로 갈지는 저도 이 자리에서 딱 예단하기 좀 어려운데 예. 그게 어느 쪽으로 형성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나 친윤그룹이나 이제 그 뭐 얘기되는 몇몇 의원들 이 과도하게 영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차피 정당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사실관계가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정당 내부에는 정치적인 것들이에요. 예. 이 정치에서 있어 정치의 일에 있어서 정치적이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건 정치적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이른바 윤핵관이라든지 친윤그룹들하고의 나름의 그 어느 정도 수준의 소통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전혀 무관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말이죠. 전혀 무관할 수 없죠. 정치 정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게다가 예. 이 대표와 그분들과는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예. 그런 게 많이 쌓여진 그러한 누적의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분석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당내 권력 지형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서 벌써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게 가장 좀 눈에 띄던가요? 당원 당규상으로도 그렇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듯이 예. 그 정도 유권에서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대표가 6개월 동안 공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로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대신해서 당을 이끌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이참에 완전히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자라고 주장할 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의심대로 그 윤리위 뒤에 검은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전당대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당헌 당규를 고쳐서라도 새로운 2년짜리 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주장들이 나올 겁니다. 스물스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런 배후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게 익명으로 나오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분들의 면면이나 그분들의 발언이나 정당성과 설득력과 논리를 보면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저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분들 뜻대로 가는 거고 저걸 보니까 정말 이준석이 팽당한 거구나. 이준석을 끌어내려서 자기들만의 당권을 만들려고 기획한 거구나라는 또 판단을 국민들이 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그냥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 가면 되는 겁니다. 예. 오히려 쿨하게 생각하면.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쿨하게 6개월 동안 칩거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또 당의 지지도, 대통령의 지지도 여야 관계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저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결국 국민과 민심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는 스탠스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6개월 동안 당대표가 지금 그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직무대행하면서 6개월 동안 당을 이끌고 가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다른 손들이 다른 의도를 가진 주장들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엄정하게 판단하겠죠. 예. 두 분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베 전 총리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저희가 많은 내용을 소화 못했는데 다음 주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